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이란 사다리를 올라갈 수는 없다. 엘마 월러. 정말 이 말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이란 사다리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빼고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처럼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는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 김학렬님의 빠숑의 세상 답사기 한국의 아파트 3기 신도시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TV를 제가 매일 아침에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 특히 창릉이라든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투투TV 설문조사에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선호하는 신도시 선정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투표를 했었으면, 창릉이 1등은 되진 않았겠지만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좀 투표를 좀 독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빠숑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3,900분의 응답을 해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왕숙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5개 신도시를 갖다가 투표를 했는데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빠숑님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고양시 서북부 그리고 이제 서울시 중에서도 이제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이제 서북부 경기도에서 파주시, 그 다음에 인천시, 김포시,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고양시, 살고 있는 고양시 쪽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런 하남 교산 신도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응답자분들의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다. 직장과 가까운 곳이다. 주변 인프라 이용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강남과의 인접성이 너무너무 가깝다. 그리고 현재 시점 하남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다. 다른 신도시 주변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말해주는 듯하다. 강북과 서북은 남동 쪽을 따라올 수 없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그 강남 코엑스를 다녀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강남은 정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인프라라든지 또 주변에 그런 것들이 다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마지막 강북과 서북은 남동 쪽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저는 이것만큼은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 GTX-A가 개통을 하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고 하남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5개 신도시 중에서 원픽으로 지금 꼽고 있는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고요. 응답자분들의 평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GTX-A 노선 안공만 되면 창릉이 좋을 것 같다. 강남이든 마곡이든 등등 여기저기 가능할 것 같고 솔직히 입지랑 규모 스토리를 봤을 때 고양 창릉이 제일 좋아 보인다.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거의 다 평지고요. 또 창릉은 강남뿐만 아니라 여의도, 마곡 수요를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남은 강남 수요 빼고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면 고양시가 경기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했던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테슬라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가 팩토리가 지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제 고양시를 갖다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TX와 함께 연결되는 전철 노선도 무시 못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좋지만 너무 빽빽한 곳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다음에 서울 근접성과 고양시의 완성을 창능으로 보기 때문에 고양시 전반적인 위상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고양 창능, 제가 어제도 좀 느낀 거지만 참 고양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밖에 없는데 3호선도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일산 서구청을 가면서 느낀 거지만 대화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더 마두역이라든지 주역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고, 이런 출퇴근을 하는데 3호선과 경의중앙선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지금 창능이 교산 신도시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춰질 거라고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대국조사선이 개통을 하고 GTX-A가 다닌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달라질 것이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GTX-A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릉 신도시에는 이제 고양선까지 같이 들어와서 여의도까지 서부선으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또 한 번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고영 IC, 현천 IC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강변북로가 또 지하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뭐 하남 교산 신도시는 지금 3호선 연장밖에 없습니다. 교통대책은. 물론 자차 접근성으로 해가지고 강남이 물리적 거리는 가깝긴 하지만 GTX-A가 또 다니고 이제 GTX 창능역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능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동남쪽이라든지 동북쪽에는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김포공항과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창릉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0분 이내가 될 것 같고, 김포공항까지는 뭐 10분이면 정말, 물론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겠지만 김포공항까지는 정말 더 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 광명항고속도로도 또 개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철도망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저는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왕숙신도시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는 왕숙신도시보다 이제 창릉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는, 물론 왕숙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요 3대 업무지구를 갖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더 빠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9호선이라든지 GTX-B가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창릉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선호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다는 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저평가되어 있고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왕숙만 있었는데 왕숙 2지구가 추가돼가지고 완성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다음에 교통호재가 가장 많다. 교통호재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창릉처럼 강 두 개 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 지역과 서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부천 대장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응답자분들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대장 홍대선이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미래 수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곡지구랑 가장 가까운 곳이고 김포공항과 가깝고 GTX만 연결되면 여긴 서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서울보다 부천과 인천에서 많이 올 것 같다. 중동이라든지 공항, 인천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렴할 것 같다라고 또 응답자분들 평가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장지구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면적 부분이라든지 또 바로 위쪽에 인천 계양 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 대장도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착공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계양 신도시인데, 계양 신도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이 계양 신도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응답자분들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르고, 나머지는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겠고 행정구역만 인천이지 그냥 서울 강서구 생활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이사를 많이 올 것 같고 서울로 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의 또 계양 신도시의 그런 평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대장과 계양 신도시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대장이 더 좋아 보이고, 또 대장보다는 또 남양주 왕숙이 좋아 보이고, 남양주 왕숙보다는 고양 창릉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선호도 1등으로 했던 교산 신도시가 거의
70%, 69%의 선택을 받았는데, 물론 교산 신도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1등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원픽은 창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참, 공동 3위가 5%를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장과 계양, 그리고 왕숙 신도시가 이제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객관적으로 구독자 3,900명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를 갖다 전혀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창릉의 신도시가 2위를 갖다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창릉은 원픽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댓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릉이 원픽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스마일TV 구독자 1만 명이 넘어가고 신분당선 석부 연장 예타 통과되면 빠숑님께 꼭 개인적으로 연락드려가지고 삼성 미수부동산에서 빠숑님과 한번 방송해보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분당선 석부 연장 예타가 내년 저는 1월 말 늦어도 한 2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내년 전반기에 KDI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만약에 이제 창릉이 이제 GTX-A하고 신분당선이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교산 신도시하고 게임은 또 달라진다라고 또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축 구파발 쪽으로 해가지고 BRT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까지 지금 현천 IC까지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BRT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역을 갖다 가려면 또 환승을 해야 되고 삼성역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BRT를 타고 이제 삼성역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신분당선으로 한 번에 용산이라든지 강남역을 갖다 갈 수가 있고 또 한남 또 뉴타운 쪽에 있는 한남역이 아마 또 생길 겁니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교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양주 왕숙이 지금 교통대책이 많이 강구된다고 하지만 남양주 왕숙보다 창릉이 더 그런 교통대책이 더 강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염된다고 하면 이 창천 벨트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창천 벨트를 따라서 삼송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더 나아가서 이제 덕은지구까지 그리고 서울시긴 하지만 은평 뉴타운까지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신도시의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강북의 판교가 삼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창릉 테크시티가 또 들어오게 되고 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를 희망할 겁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더 나가서 아래쪽으로는 마곡 또 위쪽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JDS 지구까지 그리고 대구까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교산 신도시라든지 왕숙 신도시보다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서울의 용산이라든지 또 서울 쪽에서 이제 공장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또 업체를 갖다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창릉 신도시 또 주변에 있는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기가팩토리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고양시로 아니면 대한민국을 선택했지만 고양시에서 지금 발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은 영향이 상당히 많이 끼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물론 제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의 그런 부동산적인 입지 그다음에 향후의 그런 교통망이라든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GTX-A가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개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가 2027년에서 2028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전에 GTX-A는 다니고 있을 것이다. 물론 삼성역을 갖다가 중간에 무정차로 갈지 아니면 정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신도시 중에서 입주 전에 교통대책이 들어가는 지역은 창릉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신분당 석부 연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투트랙으로 삼성역도 갈 수가 있고 강남역도 갈 수가 있고 삼성역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는 정말 높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갖다 우연찮게 보시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교산보다는 창능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면 S3블럭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민간 분양은 창능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이 내년까지 아마 길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후년에 민간 분양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민간 분양 그 단지를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공공분양 선택형을 갖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B5블럭 아니면 S11블럭으로 해서 지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인가 한번 또 이야기 드렸는데, 창능은 지금 소형이라든지 대형 평수가 지금 줄어들고 중형, 즉 다시 말해서 60에서 84까지의 그런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세부적인 필지 같은 경우라든지 세대수 계획도 약간 변경이 되니까 그런 변경된 계획도 감사스마일이 발빠르게 알게 되면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 튜브에서 이렇게 좋은 조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창능에서 가장 선호하는 블럭을 어떤 블럭이 가장 선호되는 블럭인지, 물론 S10블럭이라든지 S7, S8, B6, B5 이런 것들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제 마음속에 원픽은 창능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능 신도시가 원픽이기 때문에 창능 신도시가 좋다, 앞으로 창능 신도시를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평지에, 그리고 서울과 물리적 거리도 정말 10km 이내로 가깝고, 용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km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15km에서 20km 전후가 될 것 같고, 삼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고, 또 GTX-A가 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혹시라도 삼성벨트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내년에 신분당선 발표되기 전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이곳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정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또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창능이 좋을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고향 정책 포럼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걸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창능 신도시가, 그 다음에 고양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바이오라든지 AI,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UAM, 드론 산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꼭 창능 테크시티라든지 현천동 쪽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의 원픽 창능, 그리고 감사스마일 TV에 거의 또 많은 분들이 또 창능 신도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흔들리지 마시고 창능에 준비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토요일,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스마일은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